지금 미국 대륙은 거대한 축구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빅매치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관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전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양팀의 핵심 선수들이 던진 발언은 연일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의 유명 선수 토마스 뮬러의 망언과 이에 대한 LAFC의 에이스 손흥민의 압도적인 대처는 수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 경기의 온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경기를 포함한 모든 흐름은 미국 축구계가 디자인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현재 LA를 비롯해 밴쿠버, 샌디에이고, 미네소타, 뉴욕,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신시내티 등 미국 각 지역 방송들은 자신들의 팀이 서부 혹은 동부 컨퍼런스 정상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일 승리를 확신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역의 열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 축구계와 MLS 사무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하나의 결승전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LAFC의 손흥민과 인터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의 대결입니다. MLS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두 거대한 아이콘인 손흥민과 메시의 영향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리그 브랜드 가치 상승의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6 시즌 스케줄 공개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MLS가 2026 시즌 개막전 일정을 발표하면서 북미 무대는 시즌 첫 경기부터 가장 화제성 높은 맞대결을 품게 되었습니다. LAFC가 내년 2월 22일 홈 개막전에서 인터마이애미를 상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경기 장소입니다. LAFC의 홈구장인 비에모 스타디움 22,000석이 아닌 무려 최대 관중 10만 명을 수용하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이 경기가 열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LAFC 역사상 콜리세움에서 치르는 첫 공식 경기이며 홈구장 수용 인원의 4배가 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MLS 사무국이 시즌 개막 전부터 이렇게 상징적이고 초대형 경기장을 배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충돌 자체가 리그의 브랜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초특급 프로젝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콜리세움은 1932년, 1984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쓰였고 2028년 LA 올림픽 폐회식 장소로도 예정된 미국 스포츠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LAFC 구단 역시 리그 최고 스타들이 역사적인 경기장에서 시즌을 연달하며 경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 400억을 경신하며 LAFC에 입성한 손흥민은 입단 직후부터 이미 전 세계 유니폼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LAFC 구단의 상업부문 수석 대표는 손흥민은 광고 측면에서 슬램덩크에 가까웠다.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의 이적 발표 당시 LAFC의 SNS 조회수는 기존 대비 594% 증가한 340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급력이야말로 MLS가 그를 리그의 새로운 얼굴로 삼아 역사적인 장소에서 시즌 오프닝을 치르기로 결정한 배경입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공식전에서 맞붙는 건 2018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이후 8년 만입니다. 이 빅매치가 내년 개막전으로 확정되기 전 두 팀이 각자 컨퍼런스 정상까지 오른다면 MLS컵 결승에서 먼저 충돌하고 이후 개막전에서 다시 만나는 시즌 종료, 시즌 시작에 걸친 연속적인 손흥민 대 메시 대결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LAFC는 현재 서부 4강에 진출했고 마이애미 역시 동부 준결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LAFC가 결승에 진출한다고 해도 인터마이애미가 결승전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MLS 사무국 입장에서는 MLS컵 결승전에서 한 번, 그리고 2026 시즌 개막전에서 또 한 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는 셈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존재는 리그의 전략적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파급력은 콜리세움 개막전 배정 이전에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펼쳐졌던 산호세 어스퀘이커스전 당시 산호세 구단이 취한 초특급 조치에서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1만 8천 명을 수용하는 페이팔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던 산호세 팀이 1년 전부터
이 경기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경기장은 7만 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경기장이었습니다. 단지 18,000명을 수용하는 경기장보다 더 많은 관중을 모으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지만 산호세는 손흥민 덕분에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적하고 붐을 일으키자 관중 수요가 폭발하면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전례 없는 관중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경기에 손흥민이 1분 만에 골을 넣고 산호세는 LAFC에 패배했는데도 아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 경기로 최소 200억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실리콘밸리의 최대 도시인 산호세에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이 몰려있고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호세와 산타클라라 등 인근 지역의 한인들은 마치 월드컵 때처럼 티켓팅은 물론 길거리 응원과 환영 분위기 조성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LA에서도 폭발했습니다. LAFC 서포터즈가 모이는 골대 뒤편 입석 티켓조차 과거 25달러에서 대폭 상승했으며 중앙 하단구역 좌석은 500달러를 넘겼습니다.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본부석 쪽 1층의 시야가 좋은 좌석은 무려 700만 원에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거기에 메시의 영향력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번 미국 축구협회의 프로젝트는 슈퍼컴퓨터를 의지할 필요도 없이 개막 전에 이 경기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만나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토마스 뮬러입니다. 특히 뮬러는 최근 LAFC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인터뷰장에서 대형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고 내가 뮌헨에 있던 시절에 나는 손흥민을 만날 때마다 박살을 냈다. 8대2나 9대1 정도로 압승을 거뒀다라며 가소롭다는 웃음까지 지어버린 겁니다. 이 망언은 순식간에 밴쿠버 교민들에게 전달됐고 성난 민심은 즉각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러가 꺼낸 15년 전의 기록은 현재 손흥민의 위상 앞에서 단숨에 무색해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통계 전문 매체 스쿼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순위에서 살라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든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자료에서도 손흥민은 역대 5위를 기록하며 그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물러가 과거의 영광을 끄집어내 손흥민을 깎아내리려 했던 시도는 현재의 절대적 열세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밴쿠버 구단 측은 당황하며 뜬금없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 황인범 선수 등 한국 선수들과의 오랜 인연을 어필하며 교민들의 민심을 달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 같은 사건에 대한 최고의 프로페셔널인 손흥민의 대처는 간단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LAFC가 공개한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나는 해낼 것이다.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넘어야 한다면 기꺼이 넘을 것이다. 이는 과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에게 2대0으로 패배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독일의 악몽을 밴쿠버 원정에서 다시 선사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이자 선언과 같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손흥민 열풍의 한가운데 손흥민의 우승 행보가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진심TV를 구독하셔서 더 다양한 손흥민의 소식들,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빠르게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